변호사님, 네.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 하나가 KBS 수신료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통위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쪽으로 의결까지 했어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입법 예고도 다 거쳐서 예. 오늘 차관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데 좀 준비 기간이 아무래도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뭐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KBS와 한전 간에는 아마 내년 말까지인가 계약은 되어 있는데, 한전 쪽에서는 그걸 파기를 하고 8월부터는 분리징수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지금 KBS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직원들도 들고 일어나고, 어쨌든 뭐 분리징수가 이렇게 이제는 뭐 현실화 되니까 한 6천억이 넘는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KBS가 직접 징수에 나서면 반토막도 더 날 거라는 그렇겠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KBS가 현재와 같은 방망 경영이라든가 50%가 넘는 사람이 1억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그런 좋은 시절이라고 할까. 그것도 보직까지 없는 사람도. 그것도 1,500명이라는 예. 거예요. 1,500명이 보직도 없이 국장. 그냥 놀고 먹는 거죠, 그거는. 예. 뭐 다 100% 노는 건 아니지만 출근 안 가끔 했지만. 일을 하는 거죠. 가끔 예. 뭐 이렇게 특별히 일 하나 주고 좀 옆에서 좀 봐주시죠, 국장님. 뭐 이렇게 전임 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만드는데 좀 거들어 주시죠.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 안 해도 될 시어머니 노릇 오고 옛날에 그러는 공무원 중에 위성 공무원이라고 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 보내고. 예, 예. 그래갖고 연수 가갖고 박사학위들 다 따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정권 바뀌니까 또 다 박사까지 있어갖고 출세하고, 아닌 사람도 또 대학 교수로 나가고, 그게 모르겠더라고. 세용지만데. 어쨌든. 여하튼. 네. 이렇게 된 데는 KBS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자초죠. 아니, KBS가 정말 MBC하고는 또 다릅니다. MBC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예. 뭐 말은 공영방송이지만 KBS는 국가 기관 방송이고, 그렇죠. 예.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와 버금가는 그렇죠. 그런 공영성을 갖는 방송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보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균형성이라든가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고, 자기들이 이 얘기했던 대로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뜨면서 국민의 방송 KBS 네. 이렇게 나오자. 국민 방송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국민 방송이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네. 이때 KBS가 이번에 뭐 한 번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게 아닙니다. KBS가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젊었을 때 KBS 욕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땡전 방송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땡전 방송. 그런 식으로 KBS가 물론 이거는 KBS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정권이 어떤 이 강압적인 그리고 이 정권의 문제 있지만,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권력에 과감하게 저항하는 게 언론입니다. 네. 언론이 권력의 그 뜻대로만 움직인다면은 이게 무슨 언론이 필요 있습니까? 정권 나팔수 되면 홍보방송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홍보방송 많습니다. 국회 방송인이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권의 홍보방송이 돼버렸어요.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도 계속 그 민주노총이 언론노조 네. 지배하면서 정권 방송은 아니지만 또 다른 큰 세력의 앞잡이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YTN, 연합뉴스 TV 이런 것들 다 비슷합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예.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경영진들이 그대로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인다는 게 참 그 KBS 구성원들 자체가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제가 이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워싱턴 방문했을 때 그건 MBC 사건이었고 했지만은 KBS가 얼마나 많은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아니 한두 번에 일으킬 수 있죠. 그는 보도를 잘못했거나. 그렇지만 지금 KBS나 MBC가 있죠. 편파 방송하는 거는 거의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결국은 분리징수해라. 분리징수가 뭐냐 하면은 뭐 돈을 내겠다 못 내겠다 그 말을 못 하니까 강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 전기를 합쳐가지 하니까 전기를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 참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2,500원입니다. 요새 그 카페에 가면은 그냥 커피 한 잔에 5천 얼마예요. 우리 국민들이 수상기,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2,500원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KBS나 MBC는 자기들은 공정하게 하는데 이게 보수층들이 그 자기들 공정을 갖다 의심한다, 못 믿는다 하겠지만은 그게 한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극우파들이.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건 아니다. KB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여론에 나오니까 집중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KBS는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뭐라 그런 옥죄기라 그러면서 자기들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비난을 해야죠. 보도뿐만 아니라 KBS가 특히 이 민노총 방송이 되면서 최근에 과거 같은 이산가족 찾기 무슨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참화고도 같은 그런 좋은 그런 다큐라든가 뭐 더 태조왕건 그런 드라마라 이런 것이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KBS 안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른바 그 방송계에서는 킬러 콘텐츠라고 합니다. 킬러 콘텐츠. 킬러 뭐 문학만 있는 게 좋은 콘텐츠. 좋은 콘텐츠. 영국 BBC 보면은 세계적으로 팔고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 다큐를 찍어가지고. 과거에는 꽤 있었어요. NHK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민노총 방송되고 특히 그 경영진들이 적어도 국장이라든가 본부장 정도로 할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사장이 돼야 하는데 부장하다가 막 노조 위원장은 다 사장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역량이 없는 데다가 민노총 오도록 하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장을 갑자기 행안부 장관 임명하고 뽑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조그만 법원 원장을 대법원장 맡긴 거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장악력도 없고 그다음 장악력 없는 거는 좋다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장이 되면은 대국적으로 이 KBS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잖아요. 보도 드라마 뭐 이런 예능이든 그런 프로 제작도 있지만 이 세계 방송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산업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KBS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고 방송 산업을 육성해 갈 건지 그거를 이제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방송이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걸 KBS 하라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죠. 상업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앉아가지고 노조에 휘둘려가지고 노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송 보도 편집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딱 그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버지 좋아할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쟤들 왜 저러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뭐 안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그래서 KBS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마 뭐 그 분리징수 그걸 떠나서 윤석열 행정부가 대통령실이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뭐 프레임을 짠다 할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이제 방통위원장이 아직은 지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발로 해서 방송 어떤 구조 개편이랄까 그런 것에 나선 거고 지금 MBC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볼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졌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안형준 사장인가? 그분이 사장이 됐는데 그분도 무슨 부장하다가 사장 됐어요. 노조 출신인데 뭐 그분 한 국장급 되는 모양인데
거기 위에도 본부장, 뭐 그러니까요. 부사장 다 있는데 제치고 이런 분들이 바로 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사장 시켰습니까? 노조죠 뭐. 노조가 시켜주니까 네. 그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망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공정언론 국민연대라고 네, 그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MBC 방망경에 대해서 예, 박문진 이제 MBC를 최대 주주죠. 예, 70%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네, 주체가 네. 방문진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감사원에도 또 그걸 국민 청원을 했더라고요. 할 예정이고 또 방통위에서도 2017년에 이 MBC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최근 안영준 사장 그분이 선임 과정에서 공짜 주식을 받았다.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서 MBC 전반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마 이 감사원 또 국세청 검찰 이런 데서 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13일부터 19일까지 현장 감사에 들어갈 네.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MBC에 대한 개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MBC도 손을 본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MBC는 KBS 못지않게 예. 개혁이 필요한 방송국이라 보는 게 저는 이제 MBC TV는 안 보는데 MBC 라디오를 좀 운전하면서 예, 예. 자주 듣는데 전혀 정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데 어떤 진행자들 이제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에도 언뜻 진행자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 발언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제가 괜찮은데 이 진보 쪽에 이게 기울어진 예. 아니 이게 시사 프로그램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지 할 정도의 예.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사실은요. 라디오는 사실 뭐 TV에 비해서 영향력이 좀 적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 MBC도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지배하에 있는 방송이다. 물론 KBS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관 방송이고 공정성이 뭐 BBC나 NHK에 버금가는 공정성을 요구하니까 더 크게 보이긴 보이는데 공정성 상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MBC 아니면 KBS 아닙니까 보는 게. 근데 MBC도 결국은 이 여론을 그 지금 현 정권에 자기들 진보니까 보수에 불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 작은 라디오 방송 하나에서 제가 들은 걸로 지금 뭐 침소 봉대하는 느낌은 있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자기들 공중파고 공정 방송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번에 그 뭐 감사원도 그렇고 방통위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MBC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예, 그럼 거기라고 왜 그 놀고 먹는 위성 직원이 없겠습니까? 더 많다고 봐야죠. 노조 전임자 이런 사람들 일도 안 하면서 거의 감 내놔라 콩 내놔라 하는 이런 걸 갖다 해야지 우리 언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방송계가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지금 요새 그 군사 독재 시대 때 방송에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생각한 게 우리 대학교 때 그 거의 문화인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50년 흐르고 나니까 또 반대로 됐어요. 방송에서 말하면 저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언론이 이렇게 그 불신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MBC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상업방송이니까요. 주식회사 그렇고. MBC고 그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고 박문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 또 감독을 소홀.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MBC는 부산 MBC가 원래 생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지태란 분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서울 MBC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면서 통합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대구 MBC, 뭐 광주 MBC 이런 것을 MBC 다 전부 다 있더라고요. 통합해 가지고 서울에 문화방송을 만든 거예요. 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지국이네요. 그때 이제 그렇게 통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는
그 당시에는 기획원인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분 주식을. 70%를. 그때 주식회사죠. 예, 70%를 갖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방송국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모양이 그렇다 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70%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공적인 돈이라고 봐야 해요. 공적인 돈. 나머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정수장학회 그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영방송이라고 말로만 있는 것이지 광고 다 하고 상업방송이거든. 그렇죠.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영화 시켜야 하는데 이 민영화 하는데 또 하나가 그 정수장학회 문제. 이 30%가 어마어마한 지분입니다. 그렇죠. 정수장학회 줘야 할 돈이. 또 MBC를 민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선뜻 결정을 못하고 YTN은 민영화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결국은 흐지부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MBC 방문진을 대주주니까 감사 또 감독을 통해서 정상화에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는 게 이번 이 방통위나 감사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MBC에 대한 감사에 나선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MBC가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방문진이 가지고 있다지만 방문진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KBS 하나라도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MBC는 상업방송이니까 뭐 SBS 이런다고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결국은 이제 KBS든 이 MBC든 KBS는 이사회 11명 중에 7명을 여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 11명, 7명은 이전에 민주당 때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MBC 방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사장부터가 한겨레 쪽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사장이 있고 9명 중에 6명을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어요. 경영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4대 7이고 3대 6인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사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건 또 함부로 또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있거든요. 또 나중에 임기가 3년 있으니까. 정권 바뀌면 뭐 또 강요 뭐 이런 걸로 또 그러니까요. 김은경 환경장관이 아까 김은경 또 나왔네. 더군다나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그 책임자급 되는 사람들은 좀 물러나는 게 이 사람들은 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 1년이 넘는데도 그 자리를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파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임명해 준 어떤 세력에 어떤 계속 동조하기 위해서 하나 있고 둘째는 그냥 중요한 수입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개 다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방송에서 지금 보수를 임명하라 안 하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메꿔져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한국 언론 현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할까 방송의 정상화, 방송의 어떤 구조 개편, 개혁에 그렇기 때문에 이 MBC뿐만 아니라 KBS 이 공영방송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교육개혁, 왜 킬러 문화가 아까 킬러 나왔는데 그다음 노조 문제 이런 식으로 사회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사회 전반의 그 패러다임 구조를 이번에 개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방송 개혁입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는 예. 그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을 보수 일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정상화되는 거. 예, 정상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예. KBS는 아까 말씀하신 영국 BBC처럼 네. 옳은 말을 하겠다. 네. 그게 옳은 말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끔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도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KBS가 이루어져야 되고 MBC도 뭐 상업 방송이라 하지만 지금 체제 하에서는 거의 우리가 MBC를 공영방송 비슷둔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MBC를 완전히 상업화 시키든지 예, 그래야 합니다. 안 된다면은 MBC도 공정성을 가진 방송국으로 만드는 어떤 그 대전환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혼란에 빠진 방송계를 그대로 둔다면 여론은 항상 왜곡될 것이고 그 왜곡된 여론은 한국 정치의 비정상화 그러니까 어떤 아까 과학 우리 감정 이야기했지만 후쿠시마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정치 문화가 아니고 항상 괴담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는 그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결국 우리 국민은 항상 불행한 상태에서 살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어떤 정치 선진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IAEA 사무총장 그 문자 폭탄 그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예.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인 언론이 아닌 왜곡된 언론에 의해서 잘못된 그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KBS가 만일에 이번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했다면 지금 KBS 저는 후쿠시마 원전 보도도 오염수 문제도 아주 편파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그 대딸들도 그렇게 쉽게 못 합니다. 그런데 KBS, MBC가 계속 그 식으로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국격을 위해서도 이런 그 언론이 정상화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고 교수님 말씀대로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하는 국가가 정상화되는 그런 걸 위해서라면 이번에 좀 그 큰 마음을 품고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꼭 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많이 바뀔 거라는 게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이사가 11명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지금은 7대 4기 때문에 그냥 권력의 5도로 하면은 7이니까 무조건 다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걸 5대 6으로 하고 경영진 사장을 뽑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면은 공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당의 지지도 안 받아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이. 맞습니다. 그걸 원래 민주당이 야당이 시절에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이 합의를 여야가 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말에 합의해놓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니까 마음이 딱 바꿔져가지고 그거 소신대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뭐 하면 되냐 문재인이 한마디 하니까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6으로 집권당이 6 그리고 야당이 5 그러면 어디든지 횡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배구조. 이거 하나만 바꿔도 방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보도의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 흔들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거의. 그걸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KBS 이사를 지낸 경험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처음 들었는데 고 교수님 그 말씀을 정말 그 좋은 방법 갖고 앞으로 우리 유튜브 할 때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그렇겠습니다.